호라이젠 지캐시에 관련해서 얼마나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실제로 상패를 시켰죠. 결정적으로 ETF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일정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던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세력이지. 24년 2월 13일 영상에서는 지캐시 호라이젠이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며 존버를 선동하는데요. 상패까지 나온 시점에 계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찰리 브라웅의 모습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거라며 지캐시 6만 달러를 얘기하던 찰리 브라웅은 익명성 코인이 아니라며 존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어이가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팔아야지 하면 팔 수가 있는 곳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 물량을 도대체 누가 받아주냐고요? 다른 기관이나 개미한테 떠넘겨야 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다니까? 상패됐고 거래가 끊겼다고요. 본전에 던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하는 99% 폭락인 상태에서 세력을 믿으라는 선동을 시전합니다. 찰리 브라운 말대로면 현재 세력은 마이너스 99%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100배를 올려서 본전에 왔을 때 개미들 물량 받아주고 거기서 다시 올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개미들의 구원자가 돼버린 아주 착한 세력입니다. 세력이 있다면 이 폭락을 이용해 저가에 매수하고 개미들이 환호하는 본전에 팔겠죠. 시즌3 엄청난 불장에 신고가를 간다고 한들 마이너스 99% 맞은 순간부터 이미 실패한 투자 중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신고가를 즐기는 사람은 지금부터 모아가는 사람이 원금 회수 후에 하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 심리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상한 코인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거래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더 이상 자리를 못 잡아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다단계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공권력이 칼을 대기 때문에. 익명성 코인이라는 이상한 코인은 마이너스 99%의 상패가 나왔습니다.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상한 사람의 선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은 삭제되었습니다. 코빗이라는 거래도 잘 안 되는 거래소를 레퍼럴로 이용해 먹은 결과 코빗 리스크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옥장판이든 화장품이든 다단계 사기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디에나 있어 왔습니다. 주식시장의 불법 리딩방, 시간 외상한가 종목으로 낚으려는 피싱 문자 등 코인 시장보다 훨씬 앞선 주식시장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언제나 공권력과 함께 했으나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다단계가 없어질 거란 망상 속에 사는 찰리 브라웅은 뇌가 참 순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찰리 브라웅이 다단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멍청한 놈이 코인 상승망상에 씌어 선동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바보입니다. 모자란 놈이라고요. 코빗과의 관계 정리를 왜 하려고 할까요? 여기서도 이제 뒤통수가 있어요. SK 스퀘어가 2대 주주니까 여기한테 지분을 넘기고 넥슨의 P2E 플랫폼이나 코인하고 관련돼 있는 거를 코빗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 구조를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빗한테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으면 이렇게까지 물고 빠는지 궁금하네요. 거래도 안 되는 코빗 하는 것보다 업비트 빗썸 이용해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클레이튼도 핀시아도 빗썸에 상장돼 있잖아요. 돈 되는 무지성 찰리빠들을 잡아두기 위해 노력하는 찰리 브라웅의 모습을 보는 코빗은 참 뿌듯하겠네요. 원래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 ETF 승인 확률 높다, 안전하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벡트까지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들어올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ETF는 당연한 거고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있는 코인들이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마이너스 90% 맞았으면 망한 겁니다. 하물며 익명성 코인은 상장 폐지까지 나와버렸으면 이미 실패한 투자라고요. 그레이스케일 포트 코인이 좋다면 실패한 계좌를 보고 본전을 외칠 때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ETF 얘기를 계속해서 짓거려 보지만 마이너스 90%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호재가 될 수 없으며 ETF가 승인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본다면 추후 ETF가 승인된 이후에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사람 새끼가 아닐까요? 코인이 좋아야만 펌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폭등하는 종목이 좋아서가 아님을 전혀 모르고 짓거리는 거죠. 보이는 기관 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의 힘이 더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스코인 10배 오른 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게 찰리 브라웅이란 놈이고 모든 코인이 오르는 상승장 시작점에서 몇 개 코인 찍어서 내 말이 맞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은 본전만 와도 다행인 상황이란 겁니다. 시세를 보니까 조금 더 떨궜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드신 분들이 더 단기로 보고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코인의 가격이 있어요. 예전 가격의 곱하기 2배 정도를 최소한 이 정도 보거든요. 저는 최소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최고점이 3만원쯤 됩니다. 찰리 브라운이 말한 목표가는 6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신고가를 가야지만 지금부터 20배 올라갑니다. 과연 20배 올라갈 코인이 위믹스 하나일까요? 고작 20배 오를 코인으로 추천하고 있는 위믹스는 찰리 브라운의 레퍼럴과 광고용으로 선동 중이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참고로 안정적으로 20배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위믹스로 20배 노리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를 당부했다. 중국한테 한국 정부가 부탁을 해요. 미국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 움직이는 흐름을 보지 여기다가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대입을 하지 마라. 북한 핵도발 막아달라고 중국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전 세계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의지하는 곳이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의지받고 있는 중국이 가서 핵 못 만들게 말해달라고 하는 게 미국을 패싱한 게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잘 얘기했구만. 그걸 미국 패싱으로 받아들이는 찰리 브라운의 중국 사랑이 드러나는 짓거림이네요. 그렇게 흐름을 잘 읽어서 모든 코인 줄줄 흐를 때 추천해서 3년간 마이너스 90% 계좌를 보게 만들었나요? 본인의 한 말을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까먹었다면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권도영이나 신현성은 이용당한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뒤에 분명히 이제 구린 게 있어요. 거대한 이제 어떤 그 금융 세력 집단이 골치 아픈 일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흐름만 보면 되고. 흐름만 봐서 권도영, 신현성 빨며 매수하고 선동한 루나코인은 상폐됐나요? 지금 알트코인 투자 권유는 도박을 권유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로지 비트와 이더에 집중할 타이밍이에요. 거기다 권도영, 신현성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요즘 루나코인 관련 뉴스 좀 뜨던데 부활을 꿈꾸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찰리 브라운이 짓거리는 모든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장은 시작됐고 무슨 코인을 사든 상폐만 당하지 않는다면 올라갑니다. 처물려서 본전만을 외치는 사람과 지금부터 모아가는 사람의 바라볼 희망이 다를 뿐이죠. 고장난 시계에 맞을 타이밍을 재는 찰리 브라운의 무지와 무능의 선동의 끝에서 나올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